돌려말은 모르겠구나 싶어서 진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몇 분 뒤 몰카 온! 이걸 속내! 몰카 핑계대는 게 너무 찐따 같고 짜증났어요. 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소형제들, 오늘은 이 남구혁이 강호의 밤이라고 연애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라디오 콘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무료식으로 남궁혁식으로 상담을 해주는 콘텐츠일세 렛츠고 소이다! 하! 안녕하세요. 저는 협객단은 아니고 최근에 대업을 알게 된 오타쿠입니다. 이번에 연애 관련 사연을 받으신다고 해서 제가 최근에 그린라이트인지 헷갈렸던 사연을 메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4월쯤에 타로 카드를 보았는데 제게 초 여름쯤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대체로 이런 운세가 맞는 편입니다. 왜냐면 최근 2년 동안 제게 일어난 두 가지 사건 덕분에 거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4년도 하반기 운세를 보고 남자복이 있던 남자를 많이 만나게 될 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4년도 하반기 저는 8인조 남자 아이돌에 입덕하게 되어 모 엔터사에 철근 하나 정도 쌓아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 다음인 24년도에 발생합니다. 저는 그 신년 운세를 보고 음력 3월에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운명을 만날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4년도 4월 저는 기적처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남들을 만나 열심히 철근을 쌓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로카드 결과를 보고 또 누군가에 입덕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오타쿠 생활을 하던 중 최근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화롭게 쇼츠를 보던 중에 우리 당장 나오자는 쳐 죽여버리겠다 라는 어떤 청년의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깜짝 놀란 저는 대체 무엇이 저 건실하게 생긴 청년을 이렇게 신마에 들게 만들었을까 궁금해서 원본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호탕한 청년의 웃음소리와 수제시의 발을 중독했고 그 청년의 영상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이 타로카드 결과처럼 이 청년에게 입덕했는지 며칠 동안 생각해봤는데 입덕했다고는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헷갈리고 고민이 되는 것은 저는 대체로 이쁜 미청년 그리고 미소년이 우렁찬 사자우를 갈기는 모습을 본 뒤 관심 갖고 입덕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살해 협박 사자우를 날린 우렁찬 미청년을 보고 이 관심을 갖고 입덕 부정기를 겪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최근 참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만도레이트가 맞을까요? 내가 또 그 당사자를 말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한번 봐봐! 입을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하! 안녕하세요. 저는 곧 졸업하는 대학생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지루하고 조용한 짝사랑 아닌 짝사랑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때는 2년 전에 교양 수업이었습니다. 이 교양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기로 유명한 수업으로 모든 학생들이 맨 뒷자리에 몰려 앉아있고 강의실 중간과 앞에 앉은 사람은 저 포함 한 손을 꼽을 정도니까 자연스럽게 제 앞자리 학생들에게 내적 친밀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던 중 어느 순간부터 제 대각선 앞자리에 앉아있는 학생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항상 필기를 열심히 하고 교수님께서 뭔가를 부탁하시면 먼저 행동하는 듯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애인을 사귀어 본 적도 없고 짝사랑 해본 적도 없었어서 이런 것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싶었지만 가끔 그 사람과 동시에 강의실에 들어오며 마주치거나 이 강의가 끝나고 나가는 길이 겹칠 때면은 왠지 설렜습니다. 또 수업을 갔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은 왠지 아쉽고 허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다만 뭔가를 하진 않았고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지키만 보다가 학기가 끝났습니다. 정말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렇게 호감 가는 사람이 생기다면 신기루처럼 보내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용기 내지 않으면 관계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역시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나와 어떤 연관도 없는 생판 남과 친해지고 싶다면 어떤 마음과 어떤 다짐을 해야 될까요? 기업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게 자주 보는 사이잖아. 또 보니까 올 때마다 그냥 눈으로 인사를 해. 처음에는 한 3일차 4일차 때부터는 너 안녕하세요 해. 그러다가 또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오늘은 뭐 하다 오셨어요? 끝나고 뭐 하세요? 점점 스몰 토크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다음에 저 뭐 어디 갈 건데 한번 또 같이 가보실래요? 해. 그렇게 가서 너 저 번호 좀 주세요 하는 거야. 나는 내적 친밀감을 쌓잖아. 상대한테도 내가 스며들게 만들어야 돼. 어떤가? 인사부터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일단 해봐! 하! 안녕하세요 대업. 저는 이제 곧 일입 30을 바라보고 있는 만듭니다. 여러 고민이 만나시지만 일단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정말 많은 일을 겪고는 열애 학을 떼버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너무 심실이 지쳐 누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해도 전부 거절하고 연애 연자만 나와도 기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딱히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외롭다는 생각도 없이 혼자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주변의 친구들이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도 어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또 애처럼 살고 있나? 다른 생각에 고민도 많이 되네요. 물론 어떤 나이가 되면 연애나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변 상황들이 변하니까 여러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연애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만나보는 게 더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그렇게 말하면 상대한테 상처를 주는 거야! 절대 그러지 마!
다양한 그 사람들의 무리에서 만나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키워봐. 그리고 너 만나볼까가 아니라 이 사람과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마음을 키워. 그게 맞는 거야. 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6살이고 제과 제빵을 주 전공으로 일을 하였지만 취업하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 금방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알바를 구하게 된 곳에서 부족한 저에게 빵을 만드는 일을 믿고 맡겨주신 사장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사장님이고 저에게 일을 맡겨주신 사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 부탁하는 일도 맡아주셨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샌가 사장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에? 뭐 반대야? 사장님과 단둘이 일하는 날이면 길이 더 꾸미고 안 뿌리던 향수도 뿌리게 되고 사장님께 드릴 작은 간식이나 커피 등등을 챙겨가 이 저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게 되었고요. 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장님도 제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를 사장님께서 여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좋아한 거라 고민하다가 용기 내어 물어보게 되었고 답은 없다였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 너무 행복했고 저에게도 기회가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장님은 여질이 있는 상태였고 그 사실을 저에게 숨겼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게 되면 가게만큼을 제대로 못할까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는 사장님을 줬던 제 자신이 부끄러지고 화가 났습니다. 이후 머리도 자르고 소개팅도 알아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심경이 변함없이 사장님 밑에서 일을 배우며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련 없이 그만두고 이직하는 게 맞을까요?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큰일 났다. 그 정도 나이 차이를 일단 별론데 거기다가 이런 상황이라면 더 별로다. 당장 가게 때려쳐! 하! 예쁘서 헤야치 때문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은 고민인데 연애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현재 진행형인 빌런 관련 고민을 나눠볼 겁니다. 이 참고로 빌런은 제목에서도 언급했지만 헤이와치와 비슷한 양의 모발을 가진 40세 미혼 남성입니다. 신변 보루 위에 각색을 조금 했으니까 이 좀 감안하고 봐주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2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몇 개월 전 저희 부서와 다른 부서가 함께 협업할 일이 있어 만날 일이 없던 회사 사람들과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협업이 결정된 당일 지레지는 시간을 갖자는 양쪽 부서 부장들의 강력한 추진으로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맞은편에 타 부서 차장이 앉았습니다. 이 차장이 문제의 헤야치입니다. 이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젊은 사람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는 등 제가 밝아서 보기 좋다는 등 친근하게 굴길래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나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자의 학부 시절 전공 이야기로 넘어갔고 저는 마케팅 전공에 상담을 부전공했단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차장이 요새 잠을 통 못 잔다,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다로 시작하여 꽤나 사적인 이야기들을 갑자기 털어놓더니 회식이 끝난 이후부터 찬란하기 어려운 개인 연락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연락들을 넘기며 어느새 협업 마지막 날이자 제가 구사옥으로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퇴근을 마치고 버스를 탔는데 차장에게서 또 카톡이 왔더군요. 카톡 내용은 저에게 따로 심리 상담을 받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제게 상담받고 싶다는 말에 지인을 상담하는 건 윤리상 금기고 저를 전문가도 아니고 따로 상담가에게 가시라고 거절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이쁘고 착한 땡땡씨 앞에 열받아! 이 이쁘고 착한이 진짜 열받아. 아무튼 그렇게 잊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차장이 승진하면서 저희 옆 부서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다는군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쪽 사옥으로 출근한답니다. 퇴사할까니 와, 이직하자. 안 되겠다 이거. 야,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힘내기를 바라겠습니다. 하! 저에게는 새내기 시절부터 몇 년간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이 같은 학교 같은 거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편해질 상황을 염려해 정말 친한 친구 몇 명에게만 말한 채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나름 평범하고 무난하게 사귀던 중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이 갑자기 남친이 너에 대한 애정이 식었고 사실 처음 사귈 때부터 널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헤어지자 라는 말만 남기지 일방적으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제가 대화를 시도하자 저를 차단한 다음 휴학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뒤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던 애인에게 잠수 이별의 환승 콤보까지 당했다는 사실에 이 처음에는 맨날 며칠을 정신없이 보내지만 결국 현생이 바빠진 탓에 이 조용히 묻고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전남친에게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잠수 탄 게 다시 생각하니까 미안해서 연락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자식을 용서할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었지만 저희 과는 교수님이 학부생 이름을 전부 외울 정도로 엄청난 소수 걸고 전남친이 복학을 하게 된다면 얼굴을 볼 일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었으며 저희들 사이에 엮인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전남친과 저는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바로 현재 불과 몇 주 전 정말 거짓말처럼 오랜만에 만난 친한 후배에게 제 전남친이 같은 과의 제 친구와 얼마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후배 말을 종합해보면 전남친은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여성분과는 금방 헤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얼마 뒤 그놈이 저와 친한 동기와 서로 호감을 가진 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건 제 친구는 저와 그 자식이 사귀었다는 과거와 더불어 우리가 좋지 않게 헤어졌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저와 전 남친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년수가 고작 25명인 이런 좁아터진 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면서 사귀기 시작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제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면 당장 동기에게 달려가 네 남친 쓰레기니까 당장 헤어지라고 한 뒤 망설이지 않고 전 남친을 흙에 파묻어 버렸겠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 친구가 최근 저에게 하던 남자친구 얘기가 전부 제 전 남친 얘기였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 혹시 제가 지난 일을 가지고 너무 유난인가 싶습니다. 그 두 명이 정말 잘못한 게 맞는 걸까? 내가 전 남친뿐만 아니라 친구에게도 화를 내도 되는 입장인 걸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전 남친만 땅에 묻어서 분리수거 해버리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다지 심각하게 화낼 상황도 아닌데 제가 오버린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남공색의 지혜를 빌리고 싶습니다. 땅 2번 파면 힘들다. 한 번 팔 때 깊게 팔아. 아니 근데 백반 양보해서 둘이 만나는 걸 그렇다고 쳐! 근데 나 지금 남친이랑 뭐해서 남친이 뭐 이래서를 지금 만두한테 말하는 거는 진짜 나쁘다. 아니 만날 거면은 그냥 둘이 조용히 비밀로 만나던가. 그래서 이 둘 다 아주 나쁜 짓을 한 게 맞으니까 화를 내도 된다. 딱딱! 하! 최악의 고백설. 제가 학과를 다닐 때 일입니다. 그때 학년별로 조를 나눠 활동하는 교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 조에는 어떤 남자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 문제는 그 선배가 너무 별로였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대뜸 너무 별로라고 말하기 미안하지만 그 선배가 했던 수만 가지 토나오는 행동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키도 별로 크지도 않으면서 꼴에 의구 이러면서 사람 머리를 꾹 누르고 쓰다듬거라. 한 살 차이면서 선배인 척 오지게 굴었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또 별 개짜증나는 장난을 치다가도 중간에 사람 챙겨주는 척하는데 그냥 평소엔 장난기가 많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챙겨주는 스윗한 나에 취해있는 그런 사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하지만 저를 어쩔 수 없이 같은 조였기 때문에 정말 형식적인 대화만 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날은 만우절이었습니다. 그 선배한테 문제가 온 거예요. 대충 처음에는 뭐하냐고 물어보더니 갑자기 너 남자친구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솔직히 답장하기 싫었는데요. 내 말씀이냐? 선배 무시? 이런 식으로 오길래 그냥 성의 없이 답장 텀도 늘어지게 하면서 대충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그때 남자친구 없었는데 문자를 보자마자 아 미친 이거 고백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길함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갑자기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 문자를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아팠어요. 어쨌든 이 빨리 거절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 같이 해야 될 활동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주쳐야 하니까 함부로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오늘이 만우절이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에 모든 걸 걸고 오늘 만우절인가 다 한다고 장난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애둘러 거절하는 걸 눈치를 채잖아요. 근데 그 선배는 눈치도 없는지 맹세코 아니라고 진심이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 아니다 만우절 장난인 거 다 안다 이런 식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진짜로 거의 뚫리지 않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어요. 그렇게 몇 번 정도 말씨름을 하다가 아 얘는 돌려말은 모르겠구나 싶어서 진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몇 분 뒤 그 선배한테서 온 문자가 너무 짜쳤습니다. 이천 문자만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몰카 온! 이걸 속내! 몰카 핑계대는 게 너무 찐따 같고 짜증났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 이후로 만날 때 묘하게 거리감이 생겨 어떻게든 활동을 잘 끝낸 기억이 있네요. 아 이렇게라도 털어놓을 수 있어 조금은 다행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짜치래요. 덕께선 제가 너무 뭐란다 느낄 수 있겠지만 솔직한 감상 원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저를 향한 지지와 선배를 향한 욕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돌하네! 야 진짜 너무 짜친다! 하! 자 그럼 마지막 사연 가보겠습니다. 학창시절 누군가를 짝사랑해본 경험 다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짝사랑한 그 친구는 제 소꿉친구였습니다. 부모님끼리도 다 알고 지내서 평일에는 등하교를 함께하고 주말마다 서로의 집을 왕복하며 놀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렸을 땐 그저 엄마 친구 자식이나 그런 동네 친구로만 생각하다가 본격적으로 교복을 입고 같은 학교에 들어가 연속으로 같은 발에 걸리고 나면서 본격적으로 친해졌습니다. 굉장히 장난꾸러기에 말을 재밌게 하는 친구로만 지내던 그 아이를 보는데 어느샌가 가슴 한켠이 설레더라고요. 그런 웃음이 늘어나고 같이 놀지 못하면 서운해서 눈물을 찔끔 흘리기도 하고 늘 함께던 등하교에서 그 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일찍 일어나 열심히 꾸며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고백하려고 하고 싶지만 그 이후의 상황이 두렵기 때문에 짝사랑을 시작한 지 1년 동안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학년이 시작되고 평소와 똑같은 학교길에서 그 친구가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를 좋아한다고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저를 먼저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3년 동안 말입니다. 이 두 겁쟁이의 바보 같은 짝사랑은 그제서야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많이 없습니다. 저희는 늘 함께 등교했고 주말마다 서로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단지 기념일마다 서로를 챙기고 밤새 전화를 해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정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난 지 3달쯤 지났을 때였나 갑자기 엄마가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애가 갑자기 제주도로 이사를 간다고요. 정확한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가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연락해봤지만 차단을 당한 건지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요. 이후엔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럴 거면 고백하지 말지 원망도 많이 했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3개월 전에 그 고백도 제주도로 가기 전에 마지막 용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좋아하기만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났고 열심히 사는 동안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은 마음 한켠에 그냥 묻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엄마가 그의 어머니와 다시 연락이 닿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10년 만에 들어본 그 친구의 근황은 평범했습니다. 대학에 갔고 사회생활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와 다시 한번 연락을 하고 싶다고 했대요. 너무 허무하게 이별하게 되어서 다시 대화해보고 싶은 마음과 10년이 지나 너무 어렸으니 그저 추억으로 묻어두고 싶은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대형은 어떻게 생각하래요? 당장 연락해! 빨리! 바로! 일단 지금의 감정이 그때와 다를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며칠 있어봐야 느끼는 거야. 나중에 후회한다. 일단 만나! 지나가겠소이다! 자! 이렇게 오늘 강호의 밤 맞춰보도록 하지. 끝! 다른 영상도 보겠나? 자!